신우인연 덕분에 시댁 용돈 끊어버렸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돼가는 29된 새댁입니다. 저랑 신랑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시댁이랑 마찰이 있어서 시댁이랑 저랑 사이가 껄끄럽습니다. 친정 쪽이 좀 넉넉한 편인데다가 저도 대기업은 아니지만 과분한 직장 3년 다니면서 모아놓은 돈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결혼 얘기 나오기 전에 성남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결혼 얘기가 나왔고 전 결혼한다고 해서 멀쩡한 집 놔두고 새로운 집 구할 필요도 못 느끼겠고 무엇보다 지금 직장이 교통이 편하니까 그냥 이 집에 신랑이 들어오는 걸로 하고 얘기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아마 감이 올 겁니다. 혼수 예단 뭐 그런 문제 길게 풀어쓰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신랑도 처음엔 지네 집 편도 들었다 제 편도 들었다 하더니 결혼 준비하면서 시부모랑 시누이가 돈돈돈 하는 거 보고선 치를 떨고는 제 말을 아주 잘 듣지요. 결국 큰 신우 작은 신우 시어머니 등에 업고 눈에 불을 켜고 난리를 치는 거 시댁이 아니라 그 극성맞은 시부모 모시고 사는 형님 댁에 도움 드린다고 생각하고 시댁에 냉장고 큰 거 김치 냉장고 이렇게 2대 놔드렸습니다. 아무튼 그걸 시작으로 돈 번다고 지 신랑 길을 죽인다느니 신랑한테 부엌 맡긴다느니 아주 미운 털이 싹 박혔죠. 뭐 저도 그거 핑계대고 시댁 자주 안 가고 뭔 일 있을 때만 전화 드리고 그 정도로 지내서 마음이 편하지만요. 그냥 시댁이 아니라 형님 댁에 이쁨 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시댁을 대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적이 있으면 적의 적은 동료라고 형님은 저 엄청 챙겨주시거든요. 시부모님 모시고 사니까 신우들이 뭔 일만 치르려 하면 미리미리 저한테 말해주시고 또 시댁에서 뭔 일 생기면 제 편 들어주시고 저도 그래서 형님 댁에는 잘 하려고 노력하는데 또 그게 신우들 입맛엔 안 맞는 거죠. 안 그래도 눈에 가신 며느리들이 지들끼리 뭉치는 것도 고가운데 최근엔 또 사건이 있었거든요. 지들이 돈 달라 했을 땐 안 줬는데 큰 며느리 어려울 땐 제가 챙기고 돈다고 그럽니다. 혹시나 싶어서 설명하자면 큰 신우네가 잘 알아보지도 않고 남들이 좋다니까 사업을 따라 하다가 망했는데 이미 망해가는 게 뻔한 사업에 투자하라고 하는 거 미쳤다고 하나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그리고 말이 투자지 지들 빚 갚아달란 거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빚 갚는다고 시댁에서 뽑아간 돈만 3억입니다. 그거 다 아는데 이제 결혼한 지 2달 된 저한테 와서 너네 집 돈 많으니 어느 정도 잃어도 큰 타격 없잖느냐 투자하는 셈 치고 어쩌고 저쩌고 정말 이렇게 말하는데 시집와서 얼마 안 돼서 몸 사리고 이쁨 받아야 할 처진데도 막 정이 다 떨어지고 도와줄 것도 안 도와주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도 돈 없다 했습니다. 막 결혼했는데 무슨 돈이 있겠느냐고 했죠. 그랬더니 슬금슬금 사돈 어르신은 요즘 잘 지내셔? 이러면서 친정 얘기 꺼내는데 제가 선수 쳐서 결혼할 때 시댁 냉장고 하느라 친정에 손 벌렸더니 이제부터 그 돈 갚으라고 성화다 뭐다 먼저 말하니까 그 얘긴 못 꺼내더라고요. 물론 친정에 손 벌린 적 없지만요. 그리고 2달 전에 형님이 병원 입원을 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일 다니시고 애들은 아직 초등학생이고 해서 제가 신랑 보내서 애들 챙기게 하고 저는 야근이 잦아서 퇴근을 해도 늦은 밤이라서요. 결국 주말밖에 시간이 안 돼서 주말에라도 병원 가서 평일 내내 퇴근하자마자 형님 병수발 들고 아침엔 출근하고 힘드실 아주버님 집에 보내고 제가 대신 병수발 들었네요. 시어머니요? 그동안 본인 모신 게 누군데 형님 병문안은커녕 애들이 학원 끝나고 집에 와서 배고프다고 하니까 작은아빠한테 돈 달라고 해서 학원 끝나고 햄버거 사 먹고 와 이랬답니다. 저녁에 밥하면 아침에 남는 밥 먹을 사람 없다고요? 매 끼니마다 새 밥을 꼬박꼬박 해드려야 하고 전에 만든 밥은 몇 시간 전에 한 밥이던 하루 전날 남은 밥이던 식은 밥이라면 안 드시거든요. 병수발이라고 해서 막 엄청 힘든 일은 아니고 그냥 당장 일주일 정도 거동이 불편하니까 그런 거 도와드렸습니다. 덕분에 형님이랑 저랑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더 가까워졌네요. 형님이 부끄럽다고 막 그러셔서 퇴원하시고 몸조리 다 하신 후에 같이 목욕탕도 다녀왔습니다. 우리 형님 귀여우십니다. 몸도 아담하셔서 화장실 갈 땐 제가 업고 다닙니다. 전 덩치가 곰이라서요. 신랑이 프리랜서라고 하면 프리랜서인데요. 돈은 벌지만 제가 버는 수준엔 못 미칩니다. 한번 하는 거 끝나면 한동안 일이 없으니 일도 정기적인 게 아니고요. 그런 남자가 뭐가 좋아서 결혼했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금전적으로는 제가 신랑 수입 커버할 정도는 되니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이 참 제대로 된 사람이라 이 사람만 믿고 결혼했습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집안 가사는 집에서 일하는 신랑 차지가 됐고 저도 주말에만 좀 도와주는 정도.
물론 경제권도 제가 쥐게 됐습니다. 신랑이 통장 활용 방법을 모르고 그동안 월급을 그냥 은행에서 추천하는 통장에만 따박따박 넣어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금 넣고 정기예금 넣고 보험 들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월급 관리도 제가 해주게 됐습니다. 이 일을 엊그제 작은 신우가 알게 돼서 시집에서 아주 그냥 전화가 불이 납니다. 뭐 돈이 급해서 오빠한테 돈 좀 달라고 했는데 신랑이 그런 거죠. 돈 관리는 네 새언니가 하니까 새언니한테 말해라. 자긴 돈 없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돈은 중요한 게 아니라 지 화장품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지 오빠한테 돈 받아 쓰려고 한 거였습니다. 뭐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이라 기념품을 얹어 준다는 둥, 빨리 사서 리뷰를 해야 한다는 둥. 그런데 뭐 하나 나올 때마다 꼭 사야 직성이 풀리는지 지 화장대에 다 안 쓰고 넘쳐나는 게 화장품이거늘. 아무튼 작은 신우 얘기만 해도 길어지겠지만 지금 쓰려는 건 그 얘기가 아니니 넘기겠습니다. 제가 좋은 며느리, 착한 며느리가 아닌지라 오늘 오전부터 작은 신우한테 전화가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 따박따박 말대꾸 했습니다. 작은 신우랑 저랑 동갑이라서 저도 할 말 다 합니다. 그 다음 점심 먹고 시어머니한테 전화 온 거 뭐 자고로 집안의 가장은부터 시작해서 여자가 경제력을 잡으면 어쩌고 저쩌고 너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니? 어쩌고 저쩌고 네네 하고 듣곤 일단 끊고서 부글부글 끓는 마음 신랑한테 네 월급 네가 관리하라고 말하고 통화 내용 녹음된 거 들려주니 신랑은 아무 말 안 하고 어머니한테 전화해서는 엄마 덕분에 집사람이랑 나랑 월급 들어오는 거 각자 관리하게 생겼다. 꼴랑 쥐꼬리 버는 거 내가 보험 내고 뭐 하고 다 내면 남는 건 내 용돈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용돈 못 보낼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곤 딱 끝내요. 우리 신랑 어찌나 이뻐 보이는지. 물론 돈 관리는 계속 제가 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입단속 잘 시켰습니다. 어쨌든 이제 한 달에 50만원 드리고도 욕먹는 용돈 안 드리게 됐으니 속은 편하네요. 물론 신랑 전화 듣고 가만히 있을 시어머니가 아니지만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은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안 그래도 명절 때 뭐라 잔소리 듣고 이용 당한 거 열받아서 열받은 김에 저번 달 용돈도 안 드리고 이번 달 용돈도 아직 안 붙였는데 이 돈으로 몰래 형님네 하고만 외식하고 새언니네 조카 나올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애기 옷도 더 보내고 친정 부모님께도 홍삼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신랑한테 미안하지만 미혼 시집 용돈 안 챙기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결국 시모랑 신랑이 대판 싸웠네요. 신랑이 아는 형님이랑 저녁 식사하고 있을 때 작은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뭐 제가 시모 전화도 무시하고 그런다는 내용. 그러면서 오빠가 맨날 말 들어주니까 시댁 무서운 줄 모른다는 둥 얘기를 했더랍니다. 결국 또 작은 신우랑 대판 싸우고 작은 신우가 시모에게 이르고 얼마 안 있어서 시모에게 전화가 왔다네요. 신랑이 전화할 땐 받지도 않더니. 아무튼 처음엔 잔소리하다가 그건 그렇고 너네 왜 돈 안 넣냐 소리가 나와서 우리 신랑은 시침이 뚝 떼고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냐 또 녹음한 거 들려드리냐 라고 했더니 불효한다고 또 뭐라고 너한테 돈 없으면 집사람한테 말해 놓으라고 자기가 전화해서 얘기하겠다고 하는 거 신랑이 집사람도 지금 돈 없다고 그때 엄마랑 작은 신우 때문에 대판 싸우고 월급도 각자 관리하고 부모님 용돈도 각자 부모님한테 알아서 드리기로 했다고 다 엄마랑 작은 신우가 난리쳐서 이 꼴이 난 거니까 나 이혼하게 할 거 아니면 집사람한테 연락하지 마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아니 걔는 지네 집 잘 살면서 왜 거기에 돈을 보내냐고 또 난리. 너는 왜 가장이 돼서 여자한테 잡혀 사냐고. 가장인 네가 돈 관리를 해야지. 운운하시는 거 우리 신랑은 엄마 누나한테도 그렇게 말해? 그때 얘기 들어보니 누나한테 누나가 돈 관리하라고 그랬다더만 하면서 왜 차별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시모 말씀 네 누나랑 네 마누라랑 같니? 결국 폭발한 신랑 시모랑도 대판 싸웠답니다. 평소엔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거 아는 형이랑 한 잔 두 잔 하면서 술 기운이 돌던 때라 막 화가 났다네요. 아무리 차별받고 자랐어도 맞고 자란 것도 아니고 구박받고 자란 것도 아니라 여태껏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신 어머니인데 그렇게 막 싸우고 기분 좋을 린 없겠죠? 결국 시모는 저한테 연락 안 하고 작은 신우는 저한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카톡한 거 신랑이 알고 또 작은 신우한테 전화해서 그래 여태까지 돈 없다고 하면 한 푼 두 푼 빌려주고 우리 쓸 거 아끼면서 100만원씩 퍼줬더니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 그거지? 제대로 개념 챙기고 정신 차리고 손 윗사람 대하는 버릇 고치기 전까진 돈 얘기는커녕 연락도 하지 말자. 명절도 지났겠다. 이제 당분간 볼 일도 없겠네. 여태까지 빌려준 돈 목록 찍어 보낼 테니 그 돈 갚기 전까진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마라
하면서 또 작은 신우랑 싸우고 뭐 남매의 정을 끝내 뭐네 그렇게 살벌하게 싸우는 건 또 처음이라 제가 다 무서웠습니다. 신랑은 끝끝내 돈 준다는 말을 받아내곤 끊더니 돈돈돈 하는 사람들한텐 맞서서 돈돈돈 해야 이 사단이 안 나는 거라고 하면서 속이 다 시원하네 라고 하는데 말은 저래도 속은 문드러지겠죠? 신랑은 결국 담배 피우러 나갔다가 소주 사오길래 같이 한잔 했습니다. 취해서 울다가 지금은 또 나갔습니다. 따라 나갈까 하다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뒀습니다. 결론적으로만 보면 저는 당분간 시댁의 용돈은커녕 시달릴 일도 없겠지만 신랑 속쓰린 걸 생각하면 제 마음도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형님과는 상의했습니다. 안 그래도 시댁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는지 형님한테 급 연락이 왔네요. 시모가 우리 부부 괘씸하다며 역정 내시는 걸 아주버님이 엄마가 잘못했다고 한 소리해서 형님네한테까지 불똥이 튀었다네요. 생활비 문제는 먼저 형님이 거절하셔서 우선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왔을 때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생각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